네, 올소님. 오늘은 치아 착색 티어리스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담배, 홍차, 커피, 와인, 짜장면, 콜라, 블루베리, 김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네. 하나씩 넣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담배는 제일 꼭대기에 넣겠습니다. 홍차 A쯤 넣을까요? 커피는 B쯤 넣을까요? 레드와인은 여기쯤 넣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이요? 오. 초콜릿? 오? 콜라는 이 위에 넣고요. 라면이요? 이 라면은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쉽지 않다. 홍삼 여기쯤 넣고요. 녹차, 브루베리 이 정도 넣을까요? 카레는 여기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C와 D 사이쯤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정도 넣어주는 걸로 하고, 까망콩, 까망깨. 이거 참 애매합니다. 여기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착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치아 구조에 내층까지 들어갔느냐, 표층에만 묻어 있느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치과 의사가 볼 때는 이건 착색이야, 겉에 거니까 닦으면 돼. 하지만 이건 내부 구조 안에까지 색소가 들어왔네? 얘는 변색이야, 얘는 미백을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생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까마냐의 색소 여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치아 표면에 달라붙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빈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내부 구조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들어가면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산성분이 들어있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제일 꼭대기에 담배. 연기 속에 착색 물질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거지 사실 연기가 까맣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의 착색은 어디에 주로 생기느냐, 쫙 밀고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올 때 쫙 닿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앞니 뒷면에 까맣게 껴요. 그리고 어금니 뒤쪽으로부터 짠짠짠짠 껴서 옵니다. 그래서 주로 위쪽에 그런 형상들이 보이면 이분은 담배다. 근데 이 착색이 치아면에 잘 붙으려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세균막 같은 게 있어야 거기 달라붙어요. 담배 언제 펴요? 식후 땡. 밥을 먹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니까 착색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담배 착색이 제일 많습니다. S급의 담배 말고 지금 콜라요. 콜라가 들어가는데. 예. 콜라 착색과 담배 착색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오랫동안 마신 분들은 진짜로 캐러멜 성분이 이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하면서 두께감이 있는 이런 착색이에요. 그런데 얘는 당분도 있고 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까지도 오염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많이 먹었을 때는 콜라 착색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A급에 지금 홍차가 있는데요. 네. 홍차가 착색이 됩니까? 많이요. 저 안에 홍차 오랫동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떫은 성분이 있죠. 네. 그게 보통 탄닌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성분이 착색력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홍차는 우리나라에서 콜라보다 마시는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중국 사람들은 이가 다 누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차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차를 항상 우려서 마신다. 이런 분들은 이가 누래집니다. 와인도 빈도로 따지면 그렇게 대놓고 마시는 사람 없어요. 비싸요. 격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좀 챙긴단 말이죠. 이 와인이 저 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먹어요. 입안에 머금고 있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와인도 착색 비율이 되게 높은 데다가 쟤도 산성이에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왜요? 저 색깔만 하얀 거지 똑같은 거예요. 포도, 탄닌. 그런데 저 화이트 와인 중에 스파클링이 있어요. 그놈은 훨씬 더 착색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안에 탄산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홍삼과 검정깨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드십니다. 찐득거리는 엑기스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있습니다. 걔는 입안에 들어가서 쪽쪽 붙으면서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홍삼도 착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됩니다. 다 접촉 시간과 빈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네. B. 커피랑 블루베리인데요. 네. 블루베리도 옷에 딱 묻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저것도 산성이거든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착색률은 제법 높을 거라고 추측은 되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가 착색이 생겼어요 라고 치과에 올 정도로 블루베리를 먹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잖아요.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돼요. 맹물에 커피가 휙 이러고 지나간 거지 이걸 커피를 마신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면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다 약간의 산성도 있고, 예, 그래서 커피 착색도 가능한 부분이다. 카레. 인도 사람들은 카레가 위에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레는 가끔 먹는 거고, 그 다음번에 먹는 카레에 꽤 많은 게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거기에는 오리지널 강황이 그리 많이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착색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이다. D가 지금 짜장면, 초콜릿, 라면, 김치. 라면은 왜 들어가지? 이게 논문에서 라면이 상당히 윗순위로 랭킹이 돼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 라면의 착색 지수가 의외로 높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물 때문이에요? 국물도 있고요. 기름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쩍쩍 눌러붙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저거를 일상생활에서의 착색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보통 라면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매일 먹는 사람은 없고 몇 끼 먹는 사람도 없고 빈도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번에 라면을 먹을 때는 마지막에 물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라면이 내내 그렇게 붙어있진 않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안에 고춧가루도 있고 빨간색이니까 착색이 많이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는 씹을 때마다 섬유질이라는 게 한 번씩 닦아냅니다. 김치 먹어서 빨갛게 된 사람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짜장면이나 초콜릿도 그래요. 새카맣지만 저걸 오랫동안 입안에 물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착색이 생겼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실험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네. 자, 오늘 다양한 기호식품의 착색 유발 지수? 티어로 분류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죠? 대놓고 먹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정도 생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닦으시고 의도리 있는 그죠? 저처럼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미백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제가 댓글 달리면 또 돌아와서 답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